그 일은 얼마 전의 일입니다. 평소에 변비가 많은 나는 그날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반복하여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 날에 수영 대회가 있는 나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이웃의 개인 병원에 향하였던 것입니다. 병원의 대기실에는 나 이외의 아저씨가 한 명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내 차례가 되어 간호원에 부르는 소리에 나는 진찰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은 20대로 생각되어지는 젊은 남자로서 나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설사의 횟수는 변에 피가 섞여 있는가 등. 그리고 어느 정도 물어본 그 의사로부터 나온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직접 항문의 검사를 하여야겠으니 바지와 팬츠를 벗어 진찰대에 누워주셔야겠네요. 나는 오늘 검사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진찰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왔기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간호사에 의해 잡아당겨지고 거부할 시간을 만들 수 없었다. 그 결과 나는 바지와 팬티를 벗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쪽 옆에 커튼이 있었지만 바지와 팬티를 벗고 나간다는 생각에 왠지 창피했다. 얼굴을 새빨갛게 하면서 바지를 벗고 겨우 팬티를 벗었다. 나는 티셔츠 한 장에서 외에는 무엇도 입지 않은 모양이 되었다. 진찰대에 올라가셔서 몸을 옆으로 향하게 하여 무릎을 끌어안은 에서 엉덩이를 위로 해서 누워주세요. 간호원은 어설프게 서 있는 나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나는 그녀의 말대로 창피한 자세로 진찰대에 올라왔다. 이 포즈는 나의 하반신이 죄다 보여서 의사 선생에는 항문이나 음부까지도 전부 보여져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얼굴부터 불이 나오는 듯한 수치를 느껴지고 신체가 오그라들었습니다만 곧 또 그 간호사가 좀 더 엉덩이를 위로 올리지 않으면 진찰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 엉덩이를 약간 더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문을 진찰되어지면 항문 주위에 뭐가 묻지 않았을까? 의사 선생에게 냄새가 나지지 않은 것인가 등등 오늘 아침에 오목욕을 하였기 때문 괜찮다는 사실은 알지만 여러 가지 것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힘을 빼세요 라고 하며 선생은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항문경을 나의 항문에 조금씩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낀 다음의 순간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악소리를 질러버리고 1회에는 들어가지 않아. 의사 선생이 좀 더 힘을 빼고 라며 화난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간호부사가 항문 이주위에 젤리를 많이 칠하여줘서 겨우 항문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항문경이 나의 엉덩이에 스르륵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선생은 항문경을 보더니 무엇도 없음라고 하며 뽑아내졌습니다. 항문경은 침대 사이드에 놓여지고 이 부분에 노란 변이 부착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악취도 떠돌고 왔습니다. 나는 창피해서 울음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선생은 마음을 쓰지 않고 나의 엉덩이의 구멍에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왔습니다. 내가 알기론 의사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느낌은 맨손으로 직접 진찰되고 있다는 것으로 느꼈다. 선생의 손가락이 나의 엉덩이의 구멍에 깊숙이 들어와서 정확히 크리토스의 반대측의 등측의 벽을 손가락으로 정탐하고 잠시 멈춘다. 여기는 아프지 않습니까? 말하였다. 나는 창피한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도 선생이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하기에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럭저럭 진찰은 순서대로 쿠리토리스 측, 왼발 측, 오른발 측, 등측과 12시, 3시, 6시, 9시와 방향으로 나아갔고 서서히 손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와 왠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의사 선생의 다음 말이 들렸다. 이제 정면으로 돌아 누워주세요. 하며 의사 선생이 간호사를 쳐다보자 나는 간호원의 손에 의해서 옆으로 누워있던 몸을 위를 향하게 되었다. 간호사는 나의 양발목을 가슴에 밀어붙이는 듯한 자세에서 계속 유지하게 하고 게다가 무릎과 무릎 사이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침대에 밀어붙여졌다. 나는 이때 왜 하반신에 타월을 하나 왜 걸어주지 않은 것인가 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이 간호원에게 매우 혐오감을 느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나는 수영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내일은 전국적인 경기대회였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정성스럽게 UNDE와 HAIA의 처리를 하여 나의 저기는 조그만한 그늘진 곳에서부터 쿠리토리스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모두 의사의 눈에 완전히 봐버리는 모양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선생은 아까와 같이 등측, 오른발 측, 쿠리토리스 측과 나의 엉덩이 등을 살피더니 여기는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다. 나에게는 소리를 내는 여유도 없이 단지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선생의 손가락이 다시 내 항문으로 들어와 각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선생이 손가락 끝을 깊이 밀어붙인 순간 항문과 함께 다른 곳에서 무언가 흐르는 느낌이 났다. 지금 깨달은 것지만 나는 젖어 있었다. 조그만한 그늘진이 열리며 동시에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애액이 범람했던 것을 확실히 알았다. 아마 선생의 손가락에도 흘렀을 것이다. 선생은 나의 이변을 알아차리듯 더욱 손가락을 밀어붙이는 듯하였다. 그 뒤도 10분 정도 나는 두 사람의 인간에게 항문을 유린당하였다. 오늘의 사건을 나는 일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또다시 항문 검사를 하였다. 지금 생각해내도 후회뿐이다. 사실은 오늘 다시 그때의 개인 병원으로 가게 됐다. 최초로 설사에서 굴욕적인 항문 진찰을 받은 것은 2주 전이다. 진찰의 결과는 특히 큰 이상은 없다 것으로 일주일분의 정접제와 설사 멈추는 약을 받고 돌아왔다. 이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약의 덕택에서 다음 날로는 설사도 멈춰 수영 경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 선생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은 변이 나오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평상부터 변비 많은 나이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변이 나왔다. 무서운 것에 2주일이 된 오늘이 되어도 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기에 대학의 강의를 휴식 병원에 가기로 하였다. 아무래도 저번에 갔던 개인 병원에 대해서는 복잡한 생각이 났다. 몇 번인가 통학 도중 차로 병원을 지나쳐가는 기회 있었지만 왠지 그때마다 세차게 심장이 뛰고 신체의 중심이 달아오르도록 뜨겁게 되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그 병원에 가는 것은 용기가 나지 않고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큰 종합병원으로 갔다.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은 앉을 수 있지 못할 정도 혼잡하고 예약 없이 진찰을 받으려는 문진표의 현재의 증상을 기입한 뒤 3시간도 기다리지게 되고 겨우 진찰실에 불려갔다. 선생은 40대 정도의 선생으로 내가 아까 서 문진표를 잠시 바라본 후 몇 번의 질문을 나에게 한 뒤 설사약을 드릴 테니 그것을 마신 후에 잠시 경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진찰도 무엇도 없는 상태로 나의 진료는 끝났다. 그것은 아마 3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문제는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뒤로하여 나왔다. 초조한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오는 도중 그때의 개인 병원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어떻게 하지? 저기서 그냥 진찰받을까? 라고 생각을 하자 나도 모르게 신체의 중심부가 뜨겁게 되었다. 나는 유턴하였다. 차를 샛길에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기를 기다려서 병원의 문을 통과하였다. 주차장에는 차가 2대 멈추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직원의 것일 것이다. 접수하고 5분도 되지 않아 진찰실에 불려갔다. 떨리는 마음으로 진찰실의 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젊은 의사와 그때의 간호사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먼저 의사가 나를 기억하는 듯. 그 뒤 어떻게 됐습니까? 설사는 멈추었는지요? 선생은 왠지 친근감이 드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끼며 조용한 목소리로 설사는 덕분으로 다 난 것 같은데 이제는 변비로 2주일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의사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여기에 오기 전에 종합병원에 들린 것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았다. 의사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그러면 배에 진찰을 하겠으니 진찰대에 올라가 주십시오 하며 의자에서 부스스 일어나며 청진기를 귀에 꽂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간호원의 손에 이끌려 진찰대에 누워지게 되고 간호원은 나의 바지에 벨트를 풀고 바지를 허리뼈 아래까지 내리고 팬티도 배꼽 바로 밑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긴장되며 손에 땀이 베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듯 간호사는 진찰이 거추장스러우니 셔츠도 벗어주셔야겠네요 하며 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셔츠를 걷고 다시 브라자까지 모기로 올려버렸다. 나는 눈을 어디다 둘지 알 수가 없어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확실하게 그 뒤에 초음파 검사의 경우 브래지어는 거추장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준비가 되자 옆에서 모든 것을 쳐다보던 의사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서 왼손과 오른손을 겹쳐서 나의 배를 통통 두드렸다. 배에 변이 많이 차 있는 소리군요. 초음파에서 확인하여 봅시다. 라고 하며 배에 젤리를 도가 지나칠 정도로 두껍게 나의 배에 바르고 기계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초음파 화면을 보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시커멓게 나오는 것이 변이 막혀있는 부분이에요 하며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는데 내가 보기에도 뭔가 내 뱃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간호사 이 환자 적변을 할 테니 준비해주세요 라 말을 하고 의사는 내 곁에서 일어났다.
나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뭐 해봤자 관장을 하고 화장실에서 내 안의 것들을 쏟아내겠지 생각했고 또한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배의 초음파 검사를 끝내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의자에 앉아 선생이 진지한 얼굴에서 말하기 시작하다 변비가 상당히 오래된 탓에 변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장폐색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초음파의 검사에서 전체적으로 변의 덩어리가 보입니다. 아무래도 변이 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항문 입구를 단단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적변이라고 하여 엉덩이의 구멍부터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 직접 변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긁어내는 이외에 변비를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변의 배설을 재촉하기 위해서 배를 마사지하기도 하고 변이 나오기 쉬운 체위를 여러 가지로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 해주실 수 있겠지요? 하며 나를 뻔히 쳐다보았다. 나는 머리가 패닉이 되고 곧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곧 간호사가 옆에서 이대로 괴로워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위험할지 모르니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 빨리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선생의 말에 간호사에 의해 나는 강제적으로 일어나졌고 준비가 됐으면 침대에 가로로 누워주세요. 준비란 어떤 것인가 나는 금방 알아차렸다. 바지와 팬츠를 벗고 셔츠만 입고 선생의 말대로 침대에 가로로 누웠다. 간호사 젤리를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적변을 하므로 무릎을 가능한 한 가슴에 가까이 하는 듯한 형태에서 자신의 팔목에서 껴안고 주세요. 여기까지 왔다면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그때와 같이 다시 선생 눈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모양이 되었다. 적나라한 이의 모든 것을 보고 선생과 간호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온몸에 힘을 빼세요. 그렇게 말하면 선생은 젤리를 항문의 주위에 듬뿍 꽈칠하였다. 손가락을 넣기 좋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의사 선생은 젤리를 손가락에 묻힌 후에 아프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다. 그 말과 함께 차갑고 미끈미끈한 의사의 손가락이 나의 항문 속으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번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손가락은 나의 이곳저곳을 들쑤시듯 돌아다녔고 항문의 주름을 끊는다는 느낌과 항문의 벽이 부풀어 터지는 듯한 둔한 긴장을 느끼면서 손가락이 뽑아졌다. 나의 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아마 변의 일부가 꺼내진 것같다. 이미 진찰실에는 악취가 떠돌기 시작하였다. 아무래도 쉽지 않겠어 하며 말하며 의사는 다시 집게 손가락과 중지를 항문의 안으로 넣어 직접 파내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은 나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10회 정도 변이 긁어진 후 이제 손가락으로는 할 만큼 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